안녕하세요 여러분, 간집쌤입니다. 재회가 잘 되는 타로 맛집이고요. 여러분들의 재회를 기원하면서 재회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그런 타로방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셨는데 설마 연락이 올까 했는데 제가 기다리라고 올 거라고 했는데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여러분들의 그런 재회가 정말 예쁜 사랑으로 또 이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릴게요. 아직까지 연락을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나 너무 재회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젠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 사람밖에 없다, 나는 딴 생각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 정말 간절하게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하면 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재회를 하는 것이 좋을까 또 이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나에게 딱 들켜버린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너 딱 걸렸어. 나한테 걸려버린 그 사람의 속마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물론 썸이나 또는 짝사랑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같이 읽어드릴게요. 재회를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재회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해요. 항상 감사드리고요. 자, 1번부터 4개의 카드를 이렇게 뽑아 두었는데요.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과 어떤 상황인지 나한테 딱 걸려버린 그 사람의 속마음 같이 한번 볼게요. 자, 1번, 2번, 3번, 4번 중에 선택하시면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. 선택하셨으면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번을 선택하신 분, 재회가 잘 되는 타로 맛집이고요. 오늘의 주제는 나한테 딱 걸린 그 사람의 속마음입니다. 들켰어 너 라는 그런 느낌의 주제고요. 같이 한번 볼게요. 그 사람의 지금 상황과 속마음을 보는데 그 사람이랑 좀 만난 지 좀 됐거나 이러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같이 보고요. 그리고 썸이나 짝사랑 이런 내용이 같이 있으면 또 그것도 같이 읽어드릴게요. 하지만 저희가 재회를 기본적으로 보는 타로 방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재회에 대한 운을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사람, 나에게 딱 걸린 그 사람의 속마음 어떤 걸지 같이 볼게요. 그 사람 상황. 네. 1번을 선택하신 분, 너 딱 걸렸어 라는 그런 부분인데요. 만약에 지금 헤어지신 분이 아니라 만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몰래 친구들과 여행 갈 계획을 잡았다. 또는 나한테는 이제 뭐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은 놀러 간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보이네요. 너 딱 걸렸어. 일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잠깐이라도 연애의 어떤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다. 그래서 나 잠깐 쉬고 싶어. 잠깐 나 딴 생각할게. 그래서 약간 혼자 쉬려고 하는, 혼자 이렇게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딱 걸렸네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연애를 할 때 커플링을 맞췄다
예,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없는 데서 커플링을 살짝 빼놓고 예, 친구들과 놀러 갈 생각을 하고 있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여자친구,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 어디 친구들이 놀러 간다니까 너 갈 수 있겠어? 우리끼리 가는데 뭐 남친 여친 괜찮겠어? 이러면 되게 허세 부리는 거죠. 괜찮지. 내가 얘기하고 가면 돼. 내 남친 여친 되게 자유로운 스타일이야. 막 이렇게. 근데 사실은 밖에 나가서 이제 반지를 싹 돌려 끼거나 아니면 빼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네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놀러 가고 싶은가 봐요. 클럽일 수도 있고 뭐 요즘에 이제 더우니까 뭐 예, 정말 피서를 가려고 지금 해안가를 뭐 알아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해변에 나갈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뭐 스파나 이런 데 가서 놀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예, 물 만난 고기가 된 거죠. 이제 날씨도 더 막 뜨거워지고 더 좋아지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그동안 움츠렸던 그런 기지개를 펴고 놀고 싶다. 근데 여러분한테는 일한다라고 거짓말을 한다. 이렇게 보이네요. 딱 걸렸어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받을 수 있어요. 만약에 이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헤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 지금 어디 놀러 간다?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. 그러면 되게 열받죠. 왜냐면 나는 지금 그 상대방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는데 지는 또 막 신나게 놀러 가가지고 썸이나 타고 이럴까봐 신경 쓰이실 수 있다. 이렇게 보이네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썸을 탈 계획도 있는 것 같고 좀 놀러 다닐 생각에 지금 막 설레고 있다. 이렇게도 보입니다. 그리고 정작 또 그 여행지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막 길게 가는 그런 만남은 아니지만 좀 그 당시에 가서 잠깐 이렇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. 이렇게는 보입니다. 그런데 예, 그 사람 딱 걸렸는데 근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예, 그리고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룻밤에 어떤 정사를 나눴다라고 하더라도 길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. 예, 그리고 만약에 재회를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이 되게 괘씸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놀러 가고 싶은 마음, 스트레스 풀고 싶은 마음, 그리고 그 연애의 어떤 중압감에서 잠깐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. 하지만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끄집어내서 싸울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나는 어디 가서도 그렇게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싫다 라고 한다면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죠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되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서 그러면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도 여행을 가시거나 여러분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좀 하루라도 꼭 뭐 1박을 하지 않아도 좀 시원한 데 가서 예, 수박 먹으면서 좀 하루 신나게 놀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미안함보다는 그냥 자기 감정이 그러고 싶었다. 아니 그냥 나도 1년에 일하다가 갑자기 하루쯤 쉴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서 지금 막 들떠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막 너 못 가. 뭐 이렇게 이러면 숨 막혀 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근데 또 이게 또 반대로 무슨 상황이 생겨도 나한테 다 말해 이러면 다 말하는 걸 또 들어주는 것도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어요. 모르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난 다 알아야 돼. 거짓말을 하는 게 싫어. 근데 처음에는 속속들이 알려줘도 이 남자의 습성 또는 예, 뭔가 이렇게 많은 이성을 만나는 여성들의 어떤 습성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. 왜냐면은 이 겹치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. 내 찐 여친과 찐 남친도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 겹칠 때 거짓말은 아닌 듯 하지만 다 얘기를 하지는 못하죠.
근데 처음에는 되게 많은 정보를 흘려요. 마치 내가 되게 떳떳한 것처럼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누구나 가릴 건 가리게 또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.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.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심 가는 상태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사실 끝장을 봐야 돼요. 아예 끝을 봐야 되고, 그러니까 섣불리 건드려서는 될 문제는 아니다,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럼 꼭 싸우게 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게 되죠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? 여행지 갔는데 그냥 잠깐 밥 먹자 해서 밥 좀 먹었다. 그래서 내가 뭐 잤냐, 뭐 잘못했냐,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신나게 놀다 와. 스트레스 풀고 나면 뭐 나한테 더 잘하겠지. 이거는 진짜 되게 시원한 말이겠지만 좀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또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나랑 여행 가는 거는 왜 생각을 안 하고 꼭 친구들이랑 가야 돼? 그러니까 너랑도 가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겠죠. 근데 어쨌든 나갈 때 반지 거꾸로 끼지마 빼지마 이런 얘기. 근데 이런 것들이 이분한테는 지금 들리지 않는다. 너무 지금 업되어 있어서 요것만 기다리고 있다. 그래서 사실 그 사람 나한테 딱 걸린 지금 상황, 어딘가 놀러 가는 계획을 나한테 걸렸다. 또는 놀러 갔다 왔던 어떤 사진 속에 묘연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성이 출연할 수 있다. 근데 너무 그거에 흔들리지 마라.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딱 걸렸네.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과 그분이 같이 만날 확률은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여러분과의 계획, 나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랑 여행을 가면서 여러분도 그 친구들 중에 한 명과 같이 와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왜 친구들이 다 아는 관계인데 둘이 지금 끝났어 이러니까 친구들이 막 도와주는,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해서 재회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모습으로도 보여서 사실 짝사랑이나 썸보다는 여기서는 좀 그런 연인이 재회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네요.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은 지금 그 상대방에 딱 걸린 마음, 나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걸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냥 지금 일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놀러 가려고 하는 나 몰래 나를 이렇게 숨겨놓고 속이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서 지금 딱 걸렸네. 자,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상황이다,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, 정말 어떤 이성과 새롭게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약속을 좀 받아 놓으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나는 그건 용납을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두 분의 여행 계획을 잡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. 자, 1번은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두 번째 카드입니다. 재회가 잘 되는 타로 맛집이고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,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일 수도 있고, 뭐 썸이나 짝사랑이실 수도 있는데, 그 사람이 행동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,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너 딱 걸렸어. 너의 속마음. 네, 그 사람의 속마음 나에게 딱 걸렸어요. 어떤 게 걸렸는지 같이 볼게요. 그 사람의 상황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러분 2번을 선택하신 분의 상대방 나에게 딱 걸린 거 뭐냐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근데 뭐 꼭 이성의 문제를 딱 걸렸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새롭게 어디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말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딱 걸렸다 이렇게 보이네요. 그러니까 약간 일적인 문제, 직장을 옮기는 문제,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인생에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, 즉 지금 선택하는 어떤 기로에 딱 서 있다.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A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B라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걸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왜냐하면 혹시 안 되면 좀 부끄러우니까.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. 아, 나 요번에 정말 회계사 준비할 거야. 회계사 준비하고 싶고 뭐 또 공무원 준비하고 싶고 나 뭐 요리사 자격증 따고 싶어. 근데 그렇게 말을 해서 떠벌려 놓으면 사실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부끄러워지니까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든 뭔가 재회를 기다리신 어떤 분이라고 하더라도 싸웠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진로에 대한 문제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왜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어? 네가 지금 뭘 준비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뭘 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나한테 신경 못 쓴다고 말했으면 됐잖아 막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결과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잘된 모습, 내가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계속 안 될까봐 그 모습이 여러분한테는 좀 부끄러웠다 이렇게 보입니다. 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취업 준비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계속 밥을 사고 여러분이 계속 뭔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서포트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 사는 거야 이렇게 티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걸 계속 받기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지금 또 여유가 없으니까 너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게 모든 게 다 생색을 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오해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직장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보여줄 게 없다, 내세울 게 없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내가 자꾸 일을 벌려놓고 사기를 치는 것 같은 사고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 앞에 나 무슨 시험 봐, 나 뭐 준비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왜냐면은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떨어지면 조용히 그러니까 그 준비를 했다는 말조차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말이 더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속을 더 알 수가 없죠. 너 왜 요즘에 이렇게 말이 없어? 나한테 뭐 불만 있어? 근데 여러분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본인 자체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니까. 그리고 일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내세울 만한 건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란 말이죠. 왜? 본인이 이제 합격을 하니까. 합격이나 또는 좋은 일이 하나가 터져요. 뭔가 되게 합격이 제일 크게 보이긴 하는데 이 상대방 분의 상황이 좀 뭔가 급속도로 바뀌는 일이 생긴다. 그래서 여러분 앞에 좀 당당하게 나타난다. 또는 그 비밀을 여러분한테 알려준다.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은 그분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SNS나 뭘 통해서 이 사람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 옆에 있을 때는 맨날 쭈구리같이 있다가 나랑 헤어졌는데 갑자기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자격지심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이거저거 좀 많이 준비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.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. 근데 그 비밀을 간직하다가
직장에서 자꾸 그만두게 되고 잘리고 합격이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되게 여러 번의 노력 끝에 이루어질 뿐이지 그게 여러분과 헤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.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말 안 하고 뭔가 이제 자꾸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뭐 사업일 수도 있고,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연인이나 또는 남편 또는 부인이 사업한다, 뭐 준비한다, 개인 뭐를 열 거다 이러면 99%는 반대를 해요. 왜냐면은 처음에 힘들 거 아니까, 대박 날 거란 생각을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다 반대를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 싸우게 되죠. 근데 나중에 정말 해놓고 돈을 많이 벌잖아. 그럼 제일 좋아하는데,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시작할 때는 참 가까운 사람을 설득하기가 더 힘들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분은 여러분 옆에 돌아와요. 가정적이고, 그리고 여러분을 되게 좋아하고 믿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조금 더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여자, 여러 남자를 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내 존재를 감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고, 여기서는 직장 또는 일에 대한 부분, 내가 뭔가 앞으로 할 일을 자꾸 상대방이 사고 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자꾸 나한테 비밀을 생겨하면서 싸울 수 있다, 이렇게 보이고, 싸웠을 수도 있고. 근데 그 일은 어쨌든 이분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상황이 곧 생길 거다, 이렇게 보이고,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다시 하실 수 있다,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너 딱 걸렸어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, 여기서는 되게 좋은 어떤 기관이나 뭐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기업, 대기업 이런 데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합격을 하셨거나 뭔가 여유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실 수 있다. 또는 전해 들은 게 아니라면 몰래 들여다보는 어떤 SNS에서 확인을 하고 좀 기분이 상하실 수 있어요. 왜냐면 꼭 나쁘게 되라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뭔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됐으면 좋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사람이 거기에서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 된 건 그때 여러분을 만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였지, 나를 정말 사랑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이었지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또 온다라는 거니까, 그래서 재회의 기운은 그때쯤 더 좋아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될수록 여러분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온다, 이렇게 보이네요. 만약에 이분이 이걸 완전 연애의 카드로만 본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여요. 그래서 한 사람은 잘라내고 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는데,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자체가 드러내놓는 연애라기보다는 좀 음습한 곳, 즉 뭐냐면은 밤에만 만나는 그런 연인이 있잖아요. 오로지 성적인 관계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를 옆에 놔두고 진지한 연애는 하지 않는 모습으로도 보여요. 그래서 어느 쪽인지 뭐 상황에 맞춰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은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일적인 문제로 속였거나 말을 못했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직장이나 이런 거에 상당한 고민을 했었다, 돈 문제 뭐 등등, 그렇다, 뭐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, 그렇다면 그게 정리가 지금 곧 될 거고, 이 사람이 좀 좋은 기관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연락을 다시 분명히 하실 거다, 이렇게 보이네요. 자, 그러면 2번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3번을 선택하신 분, 재회가 잘 되는 타로 맛집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, 너 딱 걸렸어. 여러분한테 걸린 게 뭘까?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.
만약에 지금 만나는 분이거나 또는 솔로 썸 이런 내용이 나오면 또 같이 읽어 드릴게요. 그 사람 어떤 상황일까? 네. 여기 3번은 네, 지금 만나고 계신 분도 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막 썸을 타고 예, 뭔가 서로를 알아가는 모습으로도 보이고, 재회를 기다리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예, 삼각관계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좀 네, 재회가 힘든 상황에서 재회를 기다리시는 모습도 좀 있네요. 자, 그럼 나한테 딱 걸린 건 뭘까? 딱 걸린 건 이 사람이 좀 독특한 취미라든지 약간 성향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예, 정상적이지 않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, 행위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한다. 예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취향이나 이런 개인의 취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약간 좀 더 예, 조금 더 간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분은 좀 우울증도 있으실 수 있고, 그리고 성적인 뭐 판타지 이런 것들에 좀 중독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서 이거는 꼭 삼각관계라기보다는 그 밤에 만나는 영상 속에 연인이 따로 있는 사람, 애인이 따로 있는 사람, 영상 속. 제가 영상 속이라고 한 건 현실적으로 만난다는 게 아니라, 근데 조금 특이하죠. 예. 좀 어렵네요, 얘기하기가. 근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, 너 딱 걸렸어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야한 동영상 취향이 나한테 걸렸다. 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예, 좀 순화된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만나서도 굉장히 다양한 걸 여러분들에게 좀 뭐랄까 여러분에게 충족을 시켜달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가벼운 키스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뭔가 예, 눈썹 위에 하는 키스나 뭐 이렇게 조금씩 다른 어떤 형태. 근데 예, 그리고 패티시도 좀 있을 수 있고 뭔가 예. 너무 어렵네.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 예,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판타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눈에 딱 띄어버린 거예요.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수집을 하거나 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돌려보거나 이러면 뭐 예, 범죄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조금 다른 취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걸렸다 이렇게 보이네요. 그래서 그 사람 딱 걸렸어. 뭐냐면은 조금 독특하고 예, 좀 다른 그런 어떤 성적 취향이 걸렸다 이렇게 보입니다. 뭐 잘못이냐?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의 취향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걸 맞출 수 있으면은 둘이 잘 맞는 거고, 너 이상해, 저 사람 이상해 이래버리면 예, 맞지 않는 거고. 근데 그 이유가 주변에서 이렇게 속살거리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면 어떤 뭐 여자가 어떤 남자가 어떻게 한대 막 이런 거를 어디서 많이 주워 들은 거야. 그래가지고 거길 또 가보는 거죠. 이런 시국에. 좀 약간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. 그래서 이 사람 딱 걸렸네. 그러니까 뭐 제3의 어떤 연인이 있고 애인이 있거나 막 연인과 애인을 조금 구별을 하자면 애인은 성적인 그런 면이 좀 강한 관계,
연인은 좀 더 정서적인 정신적인 사랑에 가까운 관계,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한다라고 한다면 애인에 좀 가까운 그런 관계가 있다. 근데 그게 꼭 현실에 없더라도 왜 집에 가면 만나는, 혼자만 만나는, 휴대폰으로 만나는 어떤 영상 속에 그녀와 그가 있다,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딱 걸렸어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, 그걸 알게 됐어요. 만나는 사이야 만약에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거죠. 취향을 인정한다. 두 번째, 취향을 인정하지 않는다. 그럼 이게 너무 재밌는 건, 그럼 그 사람 취향인데 싸움이 돼요.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뭐 어떻게 교복을 숨겨놓고 너 혼자 뭐 그죠? 얘기가 너무 그래서 어쨌든 이분에게는 적절한 타이밍에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,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.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 중에 이분의 그런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고치기는 힘들어요. 사실 자신의 어떤 성적 환타지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울할 수 있지만 얘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, 그분 자체도 그런 것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이성을 계속 찾아다니는 모습이 보여서 본인도 사실은 되게 불쌍하죠, 어떻게 보면. 왜냐면은 그런 상황이 만족이 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꾸 외롭고 힘들고, 그러니까 밖으로 도는 거죠. 남편이라고 한다면 밖으로 도는 거, 뭐 예를 들어서 연인이라고 한다면 밖에 애인을 따로 둬야 되는 거, 그리고 친구 관계라고 한다면 성적으로 잘 맞더라도 사귈 수는 없는 그런 마음을 또 갖는 거, 뭐 등등.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, 평생.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연민이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거를 정서적인 걸로 자꾸 보완을 시켜주면서 내 옆에 두고 좀 바꿔나가시는 게 가장 좋지만, 뭐 굳이 그래요? 라고 한다면 이분은 어쨌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딱 걸렸어. 야한 애니나 얀이나 또는 뭔가 동영상 또는 독특한 성적 취향,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걸렸다, 또는 그걸 알게 됐다,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됐다, 이렇게 보이네요. 네. 3번도 이런 유사한 어떤 상황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. 네.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4번 선택하신 분, 제가 잘 되는 타로 맛집이고요. 자, 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나한테 그분의 상황과 속마음을 딱 걸린 거예요. 딱 걸렸어 너, 이런 내용이고요. 이분이 만약에 지금 사귀는 분이라거나 솔로 뭐 썸 또는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어떤 게 중점적으로 나오는지 같이 볼게요. 딱 걸렸어. 뭐가 걸렸을까? 딱 걸리셨네요, 이분. 뭐가 걸렸냐면 약간 친절을 베풀었다,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줬는데 그게 걸렸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라면은 보증 같은 걸 쓴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여유도 없으면서 딴 사람을 도와준 그런 역할. 야, 우리 친구인데 뭐 내가 이 정도는 해줄게, 막 보증 서주거나, 아니면은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,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딴짓거리를 한 걸 나한테 걸린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친절을 베풀었어요. 어떤 뭐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여자가 길에 넘어졌는데 그 여자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눈빛 교환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되게 가볍지만 기분 안 좋은 거. 이런 어떤 사소한, 썸도 아닌 사소한 약간의 친절을 베푼 거. 그러니까 뭐 동기 동창들
선후배지간에 뭐 숙제를 대신해줬어, 과제를 해줬거나 뭐 또 돈을 좀 빌려줬거나 뭐 이렇게 알 수 없는,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걔를 왜 도와줘? 뭐 이런 느낌. 네, 그런 거를 좀 걸렸다 이렇게 보이네요. 근데 별건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냥 다만 그 사람에게는 이분의 어떤 행동이 되게 기분 좋았을 수 있죠.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 그때 고마웠어. 나 그때 고마웠으니까 밥 한 끼 살게. 뭐 그때 나 도와줘서 뭐 얼마 정도 내가 줄게. 뭐 등등. 근데 그런 친절에 대한 그 보답이나 이런 거를 하는 행동이 여러분 눈에는 또 가시처럼 보일 수 있죠. 왜 저래? 쟤 왜 꼬리치고 지 알이야? 막 이러면서. 예, 물 들어올 때 GR 한다고 막 왜 저래? 막 이러면서 되게 열받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분이 뭐 꼭 그렇게 뭘 의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도움을 좀 청하고 그냥 내가 별 뜻 없이 그냥 좀 해준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? 라고 하면서 나는 어차피 너랑 사귀고 있고 네가 나를 그렇게 안 믿어주면 어떡해? 라고 짜증을 낼 수 있어요. 상대방이 오히려.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삼각이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. 오로지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고, 예, 그리고 그냥 잘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데, 지나가는 어떤 사람, 뭐 넘어진 사람,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. 그 후배 여자한테 왜 밥 사주고 난리야? 막 이러면 아니 저번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학교에 들어와서 뭐 힘들고 어쩌고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밥 한 끼 그냥 별 생각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주 신났네, 신났어 뭐 이러면서 아니 별로 안 신났어요.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자꾸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? 이럴 수 있어요. 그 상대방이.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끝난 경우라고 한다면 진짜 이거는 오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너 그때 내가 오해한 거 맞아? 진짜 오해야. 기분 나빠하지 마. 근데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사과하기 싫었어. 그리고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어. 네가 사과해. 이럴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맞아요. 왜냐면 이분은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삼각이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약간의 썸을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게 막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뭘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정도까지도 아닌 거예요. 그냥 눈빛 교환. 근데 상대방 쪽에서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어떤 친절을 받은 그 어떤 X 이성이 오히려 그 여러분의 그 상대방한테 꼬리를 치거나 막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뭐가 있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. 그리고 여러분의 상대방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되게 바쁘고 지금 막 할 것도 되게 많은데 막 그런 뭐 선후배 막 뭐 그런 관계에 내가 뭘 굳이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신경 써. 나는 지금 다른 어떤 더 큰 일을 하고 싶어. 뭔가 집중하는 게 있어. 제발 그런 거에 나를 갖다 끼워 맞추지 마. 되게 나를 질 낮은 사람을 만들지 마.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을 수 있어요. 왜 나를 가치를 그렇게밖에 못 매겨?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냐? 그렇게 못 믿으면 관둬라. 이런 어떤 과정에서 싸운 걸로 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재회를 하시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다독거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사과도 하시고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이 번호와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는 상대방은 그닥 잘못한 게 없거든요. 근데 이걸 뽑으신 분이 오해를 한 게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오해를 했거나 또는 계속 고집을 피면서 네가 잘못했잖아요. 그걸 계속 뇌피셜로 계속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잘못했다고 믿으려고 하시는, 그러니까 내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,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길을 잃었어요. 그래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죠, 처음에는.
근데 시간이 지나면 오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힘들겠지만 감정을 다 누르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봐.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. 다시 설명해줘.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하신 후에 그래도 이 사람이 못 믿겠다 하면 그 상대방의 또 그 X 다른 사람을 만나서 3자 대면을 하시는 게 좋죠.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좀 내가 말을 좀 실수했구나. 그러면 여러분도 용기 내서 사과를 하셔야 되죠. 상대방의 사과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쿨하게 사과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4번을 선택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나 정말 그거 아니었고 그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왜 썸으로 둔갑이 돼야 되냐, 나는 썸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셔야 된다, 이렇게 보이네요.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갈 생각도 원래는 없었던 사람이에요. 그냥 계속 잘 만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니한테 그렇게 믿음을 못 줬냐? 라는 그런 말투, 그런 게 막 귀에 이렇게 보이는 듯, 들리는 듯 합니다.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만만하고 허접한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요. 태양 카드가 3개나 떴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도 되게 강하고 되게 남자분이라면 되게 남자답고 좀 멋진 분인데 구릿빛 피부에 막 근육질에 막 되게 멋있을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의 가치를 너무 조그맣게 폄하하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좀 제외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을 용서해야 되는 케이스로 보여요. 그래서 좀 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4번을 선택하신 분, 상대방은 그냥 별 뜻 없이 했던 친절이었고 그걸 오해하신 분들의 어떤 싸움, 그런 걸로 보여서,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딱 걸렸어, 너 그 약간 흔들렸던 마음 나한테 딱 걸렸어,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진 않고요. 일단은 그 딱 걸렸다고 생각한 걸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의 어떤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, 이렇게 보이네요. 네, 오늘도 재회가 잘 되는 타로 맛집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. 많은 그런 댓글로 또 응원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